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최근에는 세균 DNA에 대한 연구 좀 많이 됐나요? 아무럼요. 많이 되고 있죠. 세균의 희한한 습성 중에 모든 세균들이 이 습성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이 습성이 굉장히 발달한 세균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냐? 내생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변신할 수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변신? 변신하래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신을 하는 거냐?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다. 몇 달만 그러고 있고 싶어. 그렇게만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잡아먹으러 온다.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내생포자로 변신할 때는 주위를 아주 탄탄한 껍질 같은 걸로 다 감쌉니다. 진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예, 그래서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변신하고 동그란데 약간 돌기 달린 모양 이런 걸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변신하는데 어떨 때 이런 상태로 변신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변신하는 거죠. 비가 너무 안 내려서 수분이 너무 부족해. 내생포자로 변신할 수 있는 습성이 있는 세균들은 구차하게 그렇게 물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지조가 있네. 내생포자로 그냥 변신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변신하면 물 필요 없거든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비가 와가지고 주변에 넉넉하게 뭐가 생길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뭐 과학자들이 관찰한 것 중에는 뭐 40년씩 이렇게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그다음 황해 바뀌면 또 깨어나는 거야? 한 40년씩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세균이니까 뭐 꿈도 안 꾸겠죠. 뭐 아무 의식도 없겠죠. 왜 이렇게 지루해? 뭐 이런 생각도 못 하겠죠. 어머머.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 40년 지났을 때 환경이 좋아지고. 누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뭐 갑자기 침을 한번 뱉었다. 그 정도면 세균이 먹고 살긴 충분해. 콸콸콸이에요. 그 정도면. 맞지. 그러면 4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나게 삽니다. 그러다가 또 좀 뭐 햇빛이 강해가지고 침이 말랐다. 다시 변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잘 버팁니다. 이 과학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게 잘 버티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우주로 끌고 간 적도 있어요. 내생포자로 변하는 이런 세균들이 드물지 않아요. 그런 걸 구해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보냅니다. 우주로 데려갑니다. 근데 내생포자로 변한 그런 세균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또 변하는 거예요? 변신해요. 내생포자로 변신해가지고 우주에서도 버티고 있어요. 한 뭐 2년씩 버틴 것도 발견되고 막 이랬어요. 냉동인간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변신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고. 그 세균이 부럽지? 이런 삶은 부럽다. 이렇게 하다가 좀 답답하면 쉬겠어. 전망 좋은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사놓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다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 100년 쉬면 그냥 갑자기 안 오르고 베개겠냐고. 3년 있다가 나타나는데 반토막 났어요. 그럼 안 되겠다. 다시 변신해서 또 이렇게 또 기다려. 네. 이게 내생포자 습성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 파상풍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위험하잖아요. 약간 상처 있을 때 녹슨 데 닿으면은 막 우리가 상식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녹슨 철에 찔리거나 베이면 파상풍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녹슨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왜? 진짜요? 파상풍균이 몸에 들어오면 그게 번질 때 파상풍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겪어오다 보니까 그런 녹슨 오래된 쇠 같은데 파상풍균이 묻어 있을 때가 많더라. 조심하라고. 라고 해서 그런 말이 생긴 것이지 안 녹슨 쇠에 찔리면 뭐 파상풍균이 안 걸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왜 골치 아프냐? 이 파상풍균도 내생포자로 변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흙먼지, 흙이라는 게 세상 아무 데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대수겠어?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중에 무슨 파상풍균이 좀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응급치료도 빨리 되기 때문에 파상풍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파상풍 걸려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파상풍 때문에 생명을 굉장히 많이 잃었을까요? 이런 칼이라든가 이런 상처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철소, 공업사? 아닙니다. 아주 숙명적으로 칼날이 무조건 닿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부? 아닙니다. 도축? 수수업자든 잘하면 칼 안 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베어야 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잖아요. 탯줄을.
예?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집에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극 영화 같은 데 보면 애 낳고 가위하고 칼하고 뜨거운 물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 물 왜 가져오라고 해요? 소독하려고 하는 소독하려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집안에서 혹은 그거를 꼼꼼히 안 하는 데서 그렇죠. 가위 같은데 대충 벽에 아무래도 그냥 걸어오면 흙먼지 같은 거 닦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애는 또 감염이 잘 되잖아요. 갓난아기한테 들어가서 갓난아기 파상풍 걸리는 경우가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 1000건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예. 그 파상풍 피해만 해도 한때는 굉장히 심하던 때가 있었어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도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요즘은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떡해요? 거꾸로. 독한 세균 중에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쉽게 입힐 수 있는 세균 중에 내생포자로 잘 변하는 것을 골라 놓는다면 그 내생포자는 굉장히 오래 가겠죠. 아무데나 넣어놔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죠. 종이봉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야 이거 깜짝 생물이야 열어봐 이러면서 남한테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그거 열어보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거 뭐 들었어 이렇게 하면 그 세균이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탄저균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우편 처리실에서 탄저균이 발견돼 한동안 잠잠했던 테러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륨 가스 기구를 이용한 탄저균 공격. 다시 탄저균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라고 하는 이게 인수공통으로도 전염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러를 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든다. 폭탄 만들기 어렵잖아요. 폭탄 만들 줄 아세요? 아니요. 폭탄 만들기 어려워요. 쉽게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방곡곡 농사 짓는데 가축 키우는데 돌아다니면서 탄저병 걸린 가축 한 마리만 발견하면 되는 거야. 탄저병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발견해가지고 다른 가축들 모아놓고 얘한테도 주입하고 쟤한테도 주입하고 한 100마리 주입을 하면 탄저균이 우글우글하게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내생포자로 잘 변하게 말리든지 해가지고 변하면 탄저균이 잘 보존된 덩어리 같은 게 가루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더욱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